안녕하십니까. 이 사진은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고향에 있는 무슨 스타필드인가 무슨 쇼핑몰에 새로 열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찜질방에 갔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서 거기 있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싸고 좋더라고요. 한 10,000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가격들이었는데, 그래서 참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과 서울, 그 세계적인 대도시죠, 둘 다. 뉴욕은 전 세계 물가의 표준이 되는 도시고, 서울의 물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계 물가 지도인데, 뉴욕은 여기 있죠, 여기. 빨갛게. 그런가 하면 서울도 역시 빨간색으로 여기 있죠. 뉴욕이나 서울이나 물가가 비싼 나라에 속하는 거는 똑같죠. 미국에서도 조금 이렇게 옅은 색은 중부지방은 물가가 싼 지역이고요. 멕시코나 중남미로 가면 또 다시 싸지기도 하고, 또 중남미에서도 브라질 같은 데는 다시 비싸지고, 서유럽은 비싸고 동유럽은 싸고, 인도는 싼 편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있죠.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이 물가는 현지 생활 물가고, 외국인들이 가서 갈 때는, 이거랑 좀 틀리죠. 외국인들 물가는 현지인들 물가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싼 나라를 가도 점심 한 끼 먹으면 아무리 싸게 먹어도 5불에서 10불 들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가는 데는 내국인들이 가는 데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로 세계 출장자 물가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드는 물가로 따지면 서울이 뉴욕보다 비쌉니다. 왜? 호텔 값이 서울이 뉴욕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생각해 보시면 서울의 스파게티가 뉴욕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그 같은 음식을 놓고 비교하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또 서울 분들도 뉴욕에 와서 한식집에 간다 그러면 또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한번 좀 객관적인 자료로 서울과 뉴욕의 물가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를 위해서 제가 넘베오를 찾아봤는데, 넘베오는 좀 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찾아보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전체를 살펴보면 싼 음식은 7,200원. 그리고 그 정도면 설렁탕 같은 거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40,000원 정도 들면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3코스 밀, 그러니까 이태원이나 이런 데 있는 나가서 음식 3가지 먹는 거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마켓 밸류, 마켓은 이제 사다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 보면 밀크, 쌀, 에그 다 기본적인 음식 중에 하나고, 바나나, 애플, 비프, 다 집에서 먹는 것들이죠. 워터, 물, 이래갖고 한국 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올린 거를 다시 평균을 낸 내용이죠. 그래서 담배가 말보르가 20갑에 4,500원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으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요금, 그리고 유틸리티는 얼마나 전기값, 수도값,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포츠 앤 레저, 노는 거, 차일드 케어, 애들 보살펴 주는 거, 그 다음에 옷과 신발, 그 다음에 렌트 아파트먼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전국이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셀러리,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이 270만원, 애프터 텍스 세후에
그러니까 세전에는 한 300 몇십만 원 되겠죠? 그 정도를 벌어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에 대비시켜서 뉴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한 달 살려면 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약 4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3,900달러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 때는 125만 원 정도 필요하다. 뭐 4인 가족은 글쎄요, 교육비를 생각한 거니까 물론 뭐 이거보다 안 되는 돈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거보다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은 뉴욕보다 한 약 20% 정도가 싸고 리빙 인덱스 필수적인 지출이죠. 근데 여기서 렌트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 통계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은 보증금이 비싸죠. 월세를 살아도. 뉴욕은 보증금이 한 달분이죠, 보통. 그리고 따로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비싸긴 비싸다는 게 드러나는 게 570개 도시 중에 37등이다. 굉장히 비싼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유럽의 어느 프랑스 도시 5개, 파리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도 뉴욕이 레스토랑 외식 물가는 확실히 서울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외식 물가는 여기 보면 좀 싼데 설렁탕집 이런 데 얘기하는 거겠죠. 8,000원이고 좀 좋은데 미드 레벨, 그러니까 무슨 경양식집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3코스로. 그래서 애피타이저하고 디저트까지 같이 먹으면 약 5만원.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가 한 7,000원 세트가. 이런 거는 비어,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임포티드 비어, 수입 비어, 이런 거는 뉴욕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작게는 한 50%부터, 많게는 2배. 물론, 또, 팁을 포함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 거 하면 마켓에서 파는 거, 슈퍼마켓 얘기하는 거죠. 마켓 음식들은 뉴욕이 거의 20%에서부터 50% 정도 더 쌉니다. 여기 가격을 보고 얘기하면. 그래서 또 쌀도 더 싸고, 빵이나 계란도 더 쌀 테고, 치즈야 한국에서 많이 안 먹는 거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고기는, 아예 비교 불가 정도로 반 이하로 삽니다. 그리고 사과나 바나나 이런 것도 조금씩 한 20-30% 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에서는 음식을 나가서 사 먹으면 굉장히 비싸지만 집에서 해 먹으면 싸다. 서울보다 훨씬 싸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비교값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통 24개 들어있는 이런 큰 박스로 사죠. 그러면 예를 들면 버드와이저 같은 거, 그런 거를 개당으로 계산하면 한 50센트, 한 600원, 그렇게 살 수가 있죠. 물론, 여기 나오는 가격들은 대부분 다 맨하탄에 있는 하나씩 파는 가게들, 이런 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싸게 안 나오는데,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큰, 대용량으로 사면 더 싸겠죠. 근데 한국에 24개짜리 박스 맥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는 한국이 분명히 싸죠. 한 달에 55,000원 갖고 서울에서 과연 무제한으로 탈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하여간 지하철이나 이런 거 한번 타면 1,250원이라고 나오는데
요 가격은 세계적으로 좀 싼 편에 속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루에 한 번만 타지는 않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솔린, 택시값도 한국이 싸고 가솔린이나 차값, 자동차값 이거는 확실히 미국이 쌉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도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사가지고 가죠. 미국에 와서 주재원이나 이런 걸로 일하던 사람들이 외제차를 사가지고 가면 세금을 물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사갖고 가면 세금을 안 내니까 들어갈 때쯤 해가지고 새 차를 사가지고 가죠. 그래도 한국보다 싸다 뭐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뭐 싼 이유는 여기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폭스바겐 골프가 3,200만 원이다. 여기 세금이 포함된 건지 안 포함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세금이 만약에 포함이라 그러면 뭐 미국이 한 2,800만 원 할 테니까 한 뭐 400만 원 정도 비싼 거지만 불포함이다 그러면 이제 세금만큼 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롤라가 2,700만 원이다. 한 2만 한 3천 불이다. 그러면 이제 같은 급이면 미국에서는 코롤라 대신에 조금 더 큰 세단, 깜리 같은 걸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수도값, 전기값 이런 거는 비슷한 수준인데 미국이 조금 쌉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요금은 미국이 좀 비쌉니다. 서울이 27,290원 갖고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면 언리미티드로. 미국은 이거보다 비쌉니다. 한 5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생각해야 되고, 스포츠 앤 레저는 미국이 확실히 싸죠.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은 뭐 급이 하도 많으니까 글쎄 얘기하긴 그러는데, 싼 것들은 19불 99 한 달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극장은 미국이 비쌉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공연 입장료는 미국이 서울의 반값 이하죠. 그래서 뉴욕이 훨씬 쌉니다. 그런가 하면 차일드 케어, 애들 봐주는 거, 이거는 서울에 46만 3천 원, 한 400불 정도 된다고 치면 뉴욕이 훨씬 비쌉니다. 뉴욕은 1000불은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은 급에 따라 틀려주는데 인터내셔널인데, 뉴욕 같은 건 사실 뭐 인터내셔널 보낼 필요는 없죠. 전혀. 근데 만약에 구태여 찾아서 인터내셔널, 프랑스 학교나 아니면 스페인 학교 이런 데를 보낸다고 치면 아마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될 겁니다. 1년 학비가. 그런데 이제 클로딩, 옷에 대해서는 옷하고 신발은 뉴욕이 서울보다는 무조건 싸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좀 유명한 그런 상표들인데, 리바이스 501, 나이키 슈스 이런 거는 아마 서울보다 뉴욕이 좀 쌀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정상 가격으로 따지면 비슷할 텐데, 뉴욕은 1년 내내 세일이 있죠. 그리고 스페셜 프라이스가 많고, 렌트는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이 있고, 또 한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전세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렌트가 확 내려가죠. 왜 그러냐면 월세는 없는 셈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요건 사실 얘기하기 곤란한데, 거꾸로 이제 집값, 바이 아파트를 따진다 그러면 뉴욕이 서울보다 한 15%에서 20% 싼 걸로 나옵니다. 서울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요 가격도 물론 지금 최근에 확 오른 그런 가격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간 집값은 사는 거로 치면 뉴욕이 서울보다 쌉니다. 같은 규격의 아파트를 산다, 혹은 집을 산다, 이렇게 치면. 근데 이제 렌트는 한국에 없는 제도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미국은, 뉴욕은 특히 렌트값이 너무 비싸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집을 사버리면 그런 걱정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세후에 서울의 샐러리가 약 291만 원.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못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 전어로 따지면 한 300,
한 30만 원 되나요? 350만 원? 그 서울의 평균이 그런데 뉴욕의 평균은 세후에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외식 안 하고 아끼고 사는 사람은 뉴욕에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집도 하나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외식 나가고 뭐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면 뉴욕은 돈 모으기가 힘들겠죠. 소득이 서울의 배 이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한번 뉴욕하고 그 숫자로 옆에 나란히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컴퓨터가 좀 뭐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여간 결론은 뭐냐, 서울은 대중교통 요금하고 그 다음에 외식 요금, 물론 외식도 뭐 서울에서 뭐 조금 좋은 데 간다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특히 호텔 같은 데 가서 먹는 뷔페, 그 요금은 서울은 미국에 무조건 2배, 3배까지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을 받더라고요. 뭐 10만 원 넘는데 미국에서는 뷔페 같은 게 10만 원 넘는 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아주 초호화 뷔페를 가도 비싸야 49불 뭐 그 정도고. 그래서 그런 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 미국은 사람 손과 노동이 들어가는 거는 좀 서울보다 비싸다. 반면에 원재료로 살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공산품, 뭐 하다못해 자동차, 텔레비전 뭐 이런 것도 한국제도, 냉장고도 한국제도 한국보다 뉴욕이 쌉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뉴욕이 세금이 훨씬 싸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생활비 전체에서는 뉴욕에서는 아무래도 또 움직이고 나가서 놀고 이런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들지 않나. 그 다음에 교육비가 뭐 그냥 공립학교 보내고 그냥 뭐 집에서 본인이 공부하게 내버려 두고 그러면 크게 들어갈 건 없죠. 근데 이제 조금 뭐 좀 시키고 뭐 사립을 보낸다든가 뭐 이러면은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과 뉴욕의 서울의 물가를 살펴보면서 뉴욕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의 격차를 계산하면 서울은 국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물가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걸 빼고 절대 물가로 비교해 보면 서울이 아직은 뉴욕보다 약간 싸다. 특히 집값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